공사의 70%인 140억 원 이름만 다를 뿐 두 개 업체, 즉 사실상 한 개 업체가 도식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교육청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26년까지 총계인데 연도별 구분 없이 현 교육감과의 밀착을 암시하며 특혜라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인지 풀어주고요. 두 번째는 도교육청 자료에는 태양광 공사가 준공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는데 원래 한림항공우주부가 발표한 공사 7억 5천여만 원을 포함하여 145억 원이라고 표현한 것은 불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기자님께서 질문해 주셨던 앞에 그 70%라고 한 부분, 145억이라고 한 부분은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저희들이 보도 자료로 낸 부분이고요. 그것은 이제 반박 자료로 나왔던 것이 김교육감 재임 이전에까지 포함된 것이다. 이렇게 반박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김교육감 재임 이후는 25건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한다. 금액으로 보나 건수로 보나. 그래서 저는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온 내용이나 도교육청에서 나온 자료를 참고하더라도 건수로 86% 그리고 금액으로 86%는 맞는 상황이라고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풀리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후보님, 이게 이제 뭐 특정 업체가 매번 뭐 수주를 했다 이런 통계를 보면 상당히 의심스럽긴 한데 그 당시 뭐 태양광 자격 뭐 이런 갖춘 업체가 뭐 제가 이제 알아보니 한두 군데밖에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좀 유착이라고 보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돼요? 통계 오동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또 그 업체를 제가 보니까 2014년에 그 조달청 우수 기업으로 등록이 적법하게 등록되더라고요. 그런 자기 쭉 동선에서 보면 이 업체가 뭐 어쩐 연도에는 특정 이 업체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업체, 뭐 외부 업체를 주는 것보다 이 업체가 우리가 가질 수 있었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 건 사실상 구조적 상황도 있었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만약에 후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경 유착으로 이렇게 보시려면 좀 등록 과정에 뭐 특혜 아니면 뭐 심사를 조작했다거나 이런 별도의 좀 증거가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증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하나랑 또 만약에 정경 유착이 확실하다 하면 사실 감사원 조사 이런 것보다 더 강력하게 사법당국에다가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우수 조달 업체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른 업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 업체가 선정된 것은 등록유착으로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니냐 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언론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86%에 해당하는 그 전에 전체 연도를 합치면 70%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한 업체가 전체 교육청의 어떤 계약의 80% 이상을 독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경북교육청처럼 이것을 독점하지 않을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라고 보고 그것을 안 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독점적으로 그 업체만을 계약할 수 있도록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것이 과연 정경유착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것이 있느냐 하는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과정을 지켜봐야 알겠지만 지금 언론 보도로만 봤을 때도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발할 것이냐 라는 말씀은 조금 사태의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언론 보도로 나와 있는 것 그리고 전반적인 상황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추후 지금 관련해서 제주도 교육계의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계 언론인들이나 주변 분들과 협의를 해서 이 이후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대처할 것이고 두 번째, 고인숙 교육감 후보가 되는 것은 반드시 맞겠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캠프 차원에서도 심각하게 이것은 바라봐야 될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또 캠프 내부에서도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하나만 더. 그럼 네. 경북교육청은 어떻게 이루어진 거고? 경북교육청은 이렇게 한 업체가 독점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자체 시스템을 갖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간지 양주입니다. 혹시 예. 언론에 나온 태양광 말고 해당 업체라든지 네. 아니면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캠프 내에서 뭐 조사한 내용이라든지 뭐 그런 게 있나요? 저희들은 조사 기관은 아니어서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조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데 관련한 제보들이 들어오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제보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거를 전부 다 뭐 저희들이 언론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지금 그 선거 기간 중이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리고 검증할 수 있을 때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토론회라는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네? 발표 그 내용이 캠프 내에서 조사된 내용이 혹시 토론회 때 예. 혹시 발표할 건지. 토론회 때. 네. 토론회 준비는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네. 토론회 때 어떤 내용들이 될지는 좀 더 내부 토론을 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관련된 질문 있으실까요? 예. 저희께서 의견입니다. 네. 이거 좀 다른 의견이긴 한데 오늘 저 오전 기자회견에서 보면 시민사회단체들이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사실상 없상됐다고 하더라고요. 이에 대해서 후보님 좀 입장에서 어떠신지 한 말씀. 예. 오늘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시민사회단체 여러분들께서 민주진보 후보로 지지 표명을 해준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와는 별개로 후보인 저의 입장은 아직까지도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단일화를 위한 협상과 만남을 추진하는 것은 계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신들이 김진수 기자입니다. 오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교회 카페에서 기자 회견을 여러 단체가 했는데 경기도에서도 이제 어느 후보를 밀겠다는 그런 얘기는 안 하지만 이번 때문에 안 한다고 했지만은 이제 이광수 후보에 대한 그다음 이제 성명도 조만간에 이제 태양광에 대한 것도 할 거고 또 이제 25개 단체에서도 이제 후보님을 지지한다는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상황은 이제 후보님한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대 후보의 안 좋은 약점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나만의 독특한 그 가치를 부각시키는 그런 공약이나 이런 것들로 내가 더 이제 호응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기자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상황이 저에게 유리하게 가고 있다 또는 불리하게 가고 있다 이렇게는 저는 언제나 선거를 하는 입장에서는 제가 경계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언제나 도민들만 바라보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정책이나 교육의 비전을 설득하고 다가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남아있는 날 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기자님 말씀하시다시피 저는 언제나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정책 관련한 이제 보도자료 내지는 기자회견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남아있는 기간 동안 쭉 이어갈 겁니다. 그렇지, 오늘은 최근에 언론 보도와 관련돼서 보도자료로 저희들이 태양광 관련한 첫 번째 보도자료가 나왔을 때 언론에 보도가 나왔을 때 캠프에서 보도자료를 내보냈고 또 어제 5월 6일 날 나오기 전에 이미 우리가 기자회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책 관련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그 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고유숙 후보가 되는 것은 결코 안 된다라는 입장 그리고 지금 태양광 관련한 여러 가지 유착의 의심 관련해서는 입장이 나와야 되겠다 생각해서 오늘 기자회견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도 어떻게 제주교육을 변화해 갈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제주교육의 모습을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꾸준히 그리고 정성껏 도민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다른 후보님이 태양광 관련한 보도 말고 그러니까 보도를 기반으로 한 캠프에서 따로 뭐 조사하거나 사실 확인을 하거나 이런 거는 없으시고 그냥 보도만 그대로 있고 이렇게
보도를 기본으로 했고, 그다음 보도에 따른 지금 제주도교육청에서도 해명 자료가 나왔죠. 네. 예, 그 나와 있는 자료들을 가지고 분석했습니다. 예. 그 말씀은 그 김광수 후보 쪽에서 나온 해명 자료가 그 이용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해소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네,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하시는지 그걸 좀 얘기해 주시죠. 예,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 측에서는 절차적으로 문제 없었다. 그리고 우수 조달 업체였다. 그리고 145억이 부풀려졌다. 그리고 그런 과정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법적 검토까지 이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게 주요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45억은 지금 언론 보도에 나와 있는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받은 자료, 그것은 저는 부풀려졌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리고 재임 기간이 아닌 그 전임 교육감 것까지 포함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럴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다시 또 교육청 반박 자료와 해명 자료와 또 다시 또 언론 보도에서 나온 재임 기간 중에 26건 86%는 그 내용을 이제 확인해 본 결과 맞았고, 그렇다면 그것은 문제 있다고 저는 보입니다. 전체 계약 과정의 86%를 한 업체가 담당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이고, 어제 언론 보도를 통해서 그 업체가 아주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에 관여했고 목숨을 걸어서 꼭 당선시키겠다 했고,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도민들께서는 이럴 수 있나? 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언론 보도가 나간 이후에 많은 분들이 전화가 또 오셨습니다. 캠프로. 그리고 이거 상당히 대단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분석해서 오늘 보도자료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거 조금 더 멀리 받아보면 이 조달청 통해서 계속 이루어진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문제가 만약에 앞으로 또 된다면 이 조달청 제도가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의 문제와 진짜 이게 정당한 절차였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맞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랬습니다. 당선 되시면 네. 이런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이런 것도 한번 해주시면 예, 그럼요. 당연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모든 조달처에 가는 업체의 대표가 선거사무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외 업체에서 먼저 소개하죠. 네. 그 교육감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예. 아까 잠깐만 김지수 기자님 질문에 또 분석하는 과정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전에 전임 교육감 시절부터 있었던 일이다 이런 말씀을 또 이제 김광수 예비후보 측에 있었는데, 그 업체가 선거에 관여되었다는 증황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당연히 이렇게 다 정황이 다 있는 상황에서는 이게 조달청의 문제뿐만 아니라 상당히 여러 가지의 도민들의 의혹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정무부교육감 관련한 입장을 밝혀라 라는 그 김광수 예비후보 측 이제 보도자료를 봤습니다. 저는 저에게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 측에서 물을 게 왜 정무부 교육감이 지금 이렇게 중요한가 라고 반문하고 싶습니다. 저는 더 많은 사안들에 대해서 도민들께 답해왔고, 그리고 AI 교육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교육재정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정서교육이 어떻게 할 것이냐, 안전한 학교 어떻게 만들 것이냐, 도민들께 충분히 답해왔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왔습니다. 정무부 교육감은 저는 애초부터 지금 제주교육의 현황상 그렇게 절실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하나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그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또 우리 교육청 구조상 2명의 부교육감이 있을 때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의문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이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피력했었고, 또 마지막 그 본회의장에서도 반대 입장을 나가서 발표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 교수식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거는 의원 개인의 입장이었고 또 제가 교육감이 되더라도 지금까지 이제 처리된 행정 절차를 저는 존중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지만 이미 도의회에는 통과했고 조례가 관련해서 임명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절차 자체가 이제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수장이 되겠다고 하는 저로서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중하게 검토를 한 이후 그래도 정무부교육감을 지금 신설하는 것은 신설을 임명하는 것은 제주교육에 큰 이게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단될 때는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지금 이제 정무교육감을 원래 그 도의회가 처리해 준 대로 이렇게 해야 제주교육의 발전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판단은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김광수 교육감 예비후보께서는 그렇게 제가 도의회에 있을 때 정무부교육감 제도를 신설하기 위해서 들인 그 노력은 상당했습니다. 의원실마다 다 이렇게 찾아다니고 너무너무 이제 노력을 해서 만든 제도를 2024년 9월 1일자 임명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고 상당히 많은 행정력을 동원했으면 왜 임명을 1년 반 동안 안 하셨는지에 대한 답변부터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저에게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을 것이 아니라 왜 임명을 안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하루하루가 중요한 선거 국면에 다른 질문도 많은데 왜 정무부교육감 임명 여부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할 만큼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선거 준비하는 동안 많은 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된 이후에도 또 경청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필요하다고 한다면 임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활자에 대해 나온 그 내용이 고위직 후보가 교육감이 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그 당시 방송 내용도 있고 있지만 이 활자 내용 말고 어떤 시기 때문에 업체에서 고위직 후보가 되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다른 얘기를 듣고 싶나? 활자 얘기 있는 내용 말고. 그거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저기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실은 어제 밤부터 보도자료를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위직 후보가 된다면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밝혀지는 것이 두려움 때문인가라는 것이 저희들의 추측과 보도자료에 쓴 정도이지 왜 그 정도로 고위직 후보가 되는 것을 이제 막겠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표명할 만큼 그리고 그 고위직 후보가 되면 안 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공개적으로 밝혀라. 이 카톡방의 내용에 고위직 후보가 안 되는 것을 그렇게 직원들에게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왜 고위직 후보가 안 되는지 그리고 그거를 적어도 직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밝혔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안 되는지 그리고 왜 김광수 후보해야 되는지를 밝혔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제가 제목으로 목숨까지 걸어야 할 이유는 무엇이며 고위직 후보가 안 되는 걸 이제 되지 않게 막아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이거를 오히려 제가 공개적으로 밝히라고 하고 싶습니다. 혹시 그 업체 대표를 아세요? 개인적으로 모릅니다. 전혀 모르는 네, 저는 일면식도 없는 분이세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 사회에서 제가 이제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분명히 부딪혔고 또 어디선가는 만났을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잘 알거나 아니면 제가 그 업체 대표 성함을 들었습니다만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지는 않습니다. 사적으로 어떤 원한을 가진 거나 관계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다른 질문? 네. 태양광 업체 2차 기본 질문 주제를 오늘 이렇게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 외에 별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학교 통합 문제입니다. 네. 그 교육감이 되신다면 로버트촌 학교 학생 수가 한 줄어들겠습니다. 사람이 예를 안 했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한 질문입니다. 예, 간단하지 않고 아주 중요하고 또 저는 이번 교육감 선거에 실은 중요한 또 하나의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저는 의원이 되는 2022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해왔습니다. 해마다 2,000명씩 줄어들고 있는 이 상황, 향후 5년 안에 10,000명이 줄어든다. 그리고 중대학생 배치 계획을 가지고 교육청은 그것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해라. 의원으로서 계속 제기했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답을 교육청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해 정도에 내놓은 해결책이 농어촌 융합 그리고 글로벌 영양학교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의 어떤 학교의 학생 수를 늘리는 어떤 답은 될 수 있으나 장기적인 지속 가능한 답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제가 늘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했었고요. 그것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학교 체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보입니다. 그 불가피한 점을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만들 것인가는 아마 토론의 자리라든가 다른 좀 얘기를 오래 할 수 있는 시간에서는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교육 구성원들 간에 또는 학교 공동체 지역 주민들 간에 합의를 거쳐가면서 지금 30명 이하 학교, 전교생 30명 이하 학교 수가 작년보다 올해 또 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학습권을 가장 잘 보호하고 보장할 수 있는 학교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는 지금 상당히 늦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 과정을 통해서 얘기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 많이 하고 있고 또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로 또 질문이 있을까요? 카메라를 이제 없는 걸로. 감사합니다. 여러 번 공지 드리지만 그쪽에 다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바쁘시겠지만 잠깐의 교육 해주시기 바라고요. 국민주변시대 우리자라는 교육감 보이스 예비후보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